국어과에서 평가하는 어사추비라고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 한 편을 가지고 오늘도 얘기해보고, 내일도 또 뭔가 생각난 상황에 또 그 얘기를 다시 꺼내도 보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해보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또는 뭐 그 뉴스를 내가 엄마가 선택하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리스트를 같이 보면서 우리 어떤 얘기를 해보면 좋겠니? 라고 선택권을 아이에게 주는 것도 뉴스토론이 장점이 되는 건 중학교 가면은 이제 수행평가 하거든요. 음, 그 수행평가가 이제 물론 국어과, 사회과, 도덕과 다 과목별로 다르긴 하지만 뭐 국어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창작도 많이 하고 하긴 하는데 다른 뭐 사회과, 뭐 도덕과 이런 과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뉴스를 기반으로 한 과제일 때가 많아요. 시사적인 내용을 다룬다는 점은 확실히 가장 큰, 이건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정말 신문과 뉴스 읽기만의 장점인 것 같아요. 이 독서 토론 논술을 지도를 하고 있음에도 정말 제 자식을 글쓰기까지 가져가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서 네가 이 뉴스를 읽고 요약을 해보되 그냥 하지 말고 조금 재미를 아까 말씀하신 체험형을 덧붙여서 네가 어린이 기자가 되어서 친구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너무 글쓰기 싫어하고 정말 정말 힘들어하고 엄마랑 말만 하고 싶지 글쓰기 싫어하는 케이스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거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긴 해요. 저는 아이와 교환 일기를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물론 아이는 요만큼 씁니다. 전 이만큼 쓰고. 그렇지만 한편 토론 일기 쓰기를 제가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수업했던 내용을 오늘 가서 엄마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고 엄마 아빠의 생각과 너의 생각을 정리한 토론 얘기를 써봐라고 하고 수업 토론을 집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랑 한다. 그러면 책을 읽었는데 그 뒤에 활동지 정도만 참고하면 되는 건지 뭐 어떻게 하면 좋나요? 뉴스 토론 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이런 질문들을 나눠볼 수 있어요라고 나열해 주시는 제시해 주시는 것들을 100%다 다루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네네. 독서에서도 그냥 크게 이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책을 읽고 나서 어휘를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 뭐 비유적인 표현이 됐든 새로운 정보성 어휘가 됐든 사자성어가 됐든 어휘 파트에서 모르는 것이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 나눠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책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해를 잘 하고 있는지, 네, 그거를 정말 왜곡 없이 잘 인지적으로 문해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음. 조금 추론적으로 책에 명시된 언어나 어휘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앞뒤 문맥을 통해서 아, 작가가 이 말을 하고 있구나, 이 내용이 이런 뜻이구나라고 추론할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음. 그 책에 실려 있는 부분에서 비판적으로 나와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 이게 음. 사실 국어과에서 평가하는 어사추비라고 이렇게 앞글자만 어. 따서 네, 네. 단어하고 음. 사실적 이해, 추론.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 이 음. 부분을 이제 평가하는 영역들이기는 한데 이걸 아, 이제 베이스에 깔고 아이들이랑 이야기 나눠보면은 다 다룰 필요도 없어요. 이 중에서 나는 오늘 비판적인 내용 자기 적용만 해보고 싶어라고 하면은 한두 가지 이런 발명만 나눠보셔도 괜찮고. 그러네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책에 따라서는 사실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네, 어떤 책은 맞아요. 추론이 더 정부책에서는 중요할 수도 있고, 어휘만 제대로 알고 가도 너무 그러네요. 얻어가는 게 많을 때도 있을 거예요. 결국 이런 것도 이제 하시다 보면 좀 경험이 늘면서, 그죠? 뭐 처음 한두 번 그렇죠. 하실 때야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더 늘어나게 되면 아, 우리 아이가 이런 쪽에서는 이런 책에서는 이런 부분을 좋아하는구나 아니면 이런 책에서는 이걸 다루는 게 좋겠구나 라고 조금 판단하시는 부분들이 늘어날 것 같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죠? 네, 맞아요. 네. 저는 이제 독서 토론이 이제 그렇게 좀 뭔가 책을 같이 읽고 대화하는 게 아무래도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그 뉴스 토론 당연히 추천드리고요. 왜냐하면 뉴스 토론이라는 게 사실은 텍스트가 짧기도 하고, 그리고 비교적 다루고 있는 내용이 좀 사안이 명확하고 단순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책이 담고 있는 좀 심오한 세계관이라던가 깊이 있는 것들을 내가 다 100%잘 이해하고 아이랑 대화하는 게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짧은 뉴스를 가지고, 요즘에도 사실 요즘은 좀 정치 관련 뉴스가 거의 도배하고 있긴 합니다만, 뭐, 보다 보면 굉장히 아이들이 흥미로워하는 뉴스 되게 많고요. 특히나, 세계 소식을 보다 보면 정말로 기상천외한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한두 개를 잡아서 이걸 하루에 사실 한 개 할 필요도 없거든요. 뭐 일주일에 한두 편만 다뤄도 되고, 그 한두 편을 한 번 다룰 때 완벽하게 다룬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 편을 가지고 오늘도 얘기해보고,
내일도 또 뭔가 생각난 상황에 또 그 얘기를 다시 꺼내도 보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해보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또 뉴스를 그럼 어디서 찾나요? 라고 하시는 경우에 이제 Another Thinking Lab 오시면 추천하게 드리고 있기도 하고 또는 이제 어린이 뉴스 사이트가 많아요. 어린이 뉴스 사이트 가시면 네네. 훨씬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조금 우리 아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선택해서 같이 대화를 나눠보시면 좋겠고 또는 뭐 그 뉴스를 내가 엄마가 선택하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리스트를 같이 보면서 우리 어떤 얘기를 해보면 좋겠니? 라고 선택권을 아이에게 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의 흥미와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오히려 저는 기쁘네요. 아이들이랑 음, 뉴스 토론을 사실 한 달에 한 번씩은 고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그때 제가 지정한 뉴스를 같이 읽는 게 아니라 그런 어린이 뉴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스크롤 내리거나 하면서 최근 시사 뉴스 이런 것들 떠 있는데 뭐가 관심이 가니 해서 좀 기사를 골라볼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이가 그렇죠. 그렇게 직접 제목을 보거나 주제를 보고서 스스로 선택해서 활동한 기사에 대해서는 몇 개월 지나도 1년 지나도 계속해서 곱씹고 이야기하고 집에서도 음, 이야기 나누고 음. 아주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뭔가 그 사이트 같은 걸 통해서 같이 보는 경험이 사실 깊이 있는 내용까지 몰라도 이렇게 헤드라인에 있는 것만으로 되게 도움될 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뭐 그거는 조금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 한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도 있지만 그걸 훑어보는 과정에서 그냥 아이가 헤드라인만 읽으면서도 아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고 조금 인지하게 되는 것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뉴스토론에서는 뭐 사실 비판적 사고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건 것 같아요. 뉴스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의 생각을 사실은 캐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의 생각은 어떠한지 되게 뭐 여러 가지 물어보면 오는 것 같아요. 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면 좋은 거고 한 발 더 나아간다면 이제 문제 해결력이죠. 그래서 어떻게 음, 해결하면 좋을까까지 한번 조금 상상력을 동원해 생각해 보면 좋은 것들이 좀 좋은 아이디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 비판적 사고가 뉴스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긴 하는데 이건 사실 한 번에 기르기는 되게 어려워요. 우리 아이가 갑자기 이 뉴스를 읽고 막 비판적인 눈을 갖게 된다. 이건 되게 불가능한 일이고, 이건 좀 천천히 쌓이다 보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아이가 뉴스를 읽었을 때 이 부분의 팩트를 뭔가 의심하게 된다던가 아니면 이 내용이 된 게 뭔가 본인이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건 좀 아니지 않냐고 지적한다던가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효과가 나타나요. 이 뉴스에서 내가 받아들여야 할 부분은 어디고, 사실은 뭐고, 의견은 뭔데, 그 의견이 뭐 어디에 휩쓸려 있지는 않은지, 어디에 포커싱 되어 있지 않은지, 혹은 좀 색깔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까지 좀 분별력을 갖게 되는 효과도 장기적으로는 보실 수 있다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중학생들 수업을 많이 하니까 뉴스토론이 장점이 되는 건 중학교 가면은 이제 수행평가 하거든요. 음, 그 수행평가가 이제 물론 국어과 사회과 도덕과 다 과목별로 다르긴 하지만 뭐 국어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창작도 많이 하고 하긴 하는데 다른 뭐 사회과 뭐 도덕과 이런 과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뉴스를 기반으로 한 과제일 때가 많아요. 우리가 뭐 주변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어떤 이슈라던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할 만한 뭔가 토론 토픽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뭐랄까 미리 익숙하게 하는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차원에서 나도 조금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뉴스 토론 해보시면 좋다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가 아이랑 대화할 때 뉴스와 일상 속 이런 걸 다루어야 더 풍성해지잖아요 대화가 우리가 맨날 집안일 뭐 아이 친구 얘기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학교 얘기, 숙제 얘기, 밥 먹고 음. 이러면 끝나는 거는 너무 사실 아쉽잖아요, 하루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야, 과학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 뭐, 최근에 뭐, 아이들 뭐, 크리스마스 선물에서 이런 게 있었대. 그래서 이제 뉴스 토론을 해보시면, 확실히 이제 부모님과 아이의 대화 소재가 굉장히 풍부해진다. 이제 이런 장점은 있기 때문에, 좀 반드시 해보셨으면 하는 전 좀 강력하게 추천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이제 뉴스 토론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또 해보고 계시니까. 네, 독서 토론과 정말 비교했을 때 좀 차이점 뭐가 있나요? 시사적인 내용을 다룬다는 점은 확실히 가장 큰, 이건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정말 신문과 뉴스 읽기만의 장점인 것 같아요. 이 사회책
비해서 특히나 과학책 같은 과학기술의 발전은 너무너무 빨라서 2, 3년만 지나도 이 다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버리잖아요. 음,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그 회사에서 교재 개발을 하는 일을 하고 그럴 때에도 과학책만큼은 출간 연도를 굉장히 신경을 썼던 기억이 나요. 이게 한 4, 5년 지나면은 더 이상은 선정하지 않는 책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태반이었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이게 정말 시의적으로도 뭐 역사적으로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뭐 경제적인, 사회적인 혹은 복지 이야기든지 환경 이야기를 다룰 때에도 그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즉각 반영된 책들이 그렇게 또 많지는 않거든요. 네, 음, 그래서 시의적인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정말 국제,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다양한 환경 분야까지 뉴스만한 그런 읽기 자료 텍스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뉴스에는 어, 그런 기자분들마다 혹은 매체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그런 뭐뭐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견해가 들어가는 케이스들이 좀 있다 보니 단순한 정보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비판적 사고를 좀 주는 그런 문장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학년으로 가게 되면, 그래서 저는 찬반 토론 해보는 게 되게 찬반 토론을 다룰 만한 이슈들이 많기도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찬성 측과 반대 측 의견을 좀 같이 내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뭐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사실 한쪽 방향으로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균형적인 사고를 위해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뉴스 토론을 하면서만큼이라도 내가 한번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토론해보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완전히 찬성을 한 입장이지만 도리어 반대측 입장을 내다 보면 그 사람의 입장이 되는 역지사지를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내서 아이디어를 낼 때 아이들이 토론이 끝난 후에는 오히려 생각이 좀 바뀌어 있는 경우를 저는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네네. 저 역시 많이 경험하는 일이고요. 항상.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걸 너무 아이의 의견만 너는 어떻게 생각해?는 이제 저학년들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조금 이제 토론이 익숙해지고 고학년으로 간다고 했었을 때는 자기 의견과 반대되는 거를 하는데 오히려 조금 포커싱을 맞추신다면 훨씬 더 균형적인 사고나 이런 것들을 기르기 좋다라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고요. 음, 사실 아이들 처음에 되게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럼 왜냐하면 내 생각을 말하는 건 비교적 쉬운데 반대측이 돼보라는 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 경우에는 저는 이제 부모님들이 좀 모델링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반대측, 아이와 반대쪽 입장이 되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엄마가 먼저 반대측 입장에 모델링 좀 해주시는 방법으로 하다 보면 조금 익숙해질 수 있도록 아이들이. 그래서 뭔가 엄마와 아이가 같은 생각이기가 쉽지만 보통은. 그런데 이제 엄마부터가 조금 반대인 사람들은 이랬을 거야. 이래서 그랬을 거야. 라고 좀 엄마부터가 먼저 얘기를 해봐 주신다면, 아이도, 그랬을 수 있겠나라고 조금 생각해 보는, 그런 기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중요한 토론의 태도를 배우는 과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토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네네. 경청이잖아요. 상대 의견을 경청하는 거고, 우리가 가장 아쉬운 게, 뭐, 우리가 학교에 토론이 없다, 뭐, 사회에 토론이 없다, 정치에 토론이 없다라고 하는 게, 자기 주장만 얘기를 하지 남 얘기를 듣지 않잖아요. 거기서부터가 저는 약간, 뭐랄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저는 사회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남의 얘기를 듣지 않고 내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까지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아이가 토론을 하고 상대 의견을 경청을 하고 남의 입장이 되어보는 훈련을 하는 건 정말 성숙한 어른으로 자라가는데 되게 중요한 과정이다. 그다라고까지 이렇게 한번 강조해보고 싶네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끝으로 이제 우리 글쓰기. 사실은 뭐 독서도 그렇고 토론도 그렇고 이제 글쓰기 연계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특히 제가 최근에 많이 받는 질문들이 그거예요. 근데 엄마 앞에 논술은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논술은 진짜 음. 전문가 영역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이 독서 토론 논술을 지도를 하고 있음에도 정말 제 자식을 글쓰기까지 가져가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서 선생님 어떻게 음. 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모르겠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막 글쓰기라는 거를 뭔가 과제처럼 느끼게 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음, 글을 쓰는 자체가 되게 재밌는 행위라는 걸, 왜냐면 제가 사실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쓰는 걸 좀 아이가 보면서 쓴다는 행위 자체가 되게 머리 아프거나 과제이거나 이거를 숙제처럼 해내는 과정을 느끼지 않았던 것 같고요. 일단 음, 학교에서, 아이가 다니던 학교에서 되게 좋았던 교육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독일 학교에서는 쓰기를 아주 일찍부터 시키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쓰기 교육 되게 일찍 시작하죠. 어떤가요? 어, 그런데 생각보다 저학년에서는 쓰기 음. 교육의 목표가 그렇게 수준이 높지 않고 많이 음. 시키나요, 공교육에서는. 근데 네. 사교육에서 많이 시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독일은 뭐 사교육이 없으니까 사교육이 없고 공교육이 거의 이제 아이들이 하고 있는 교육의 95%라고 보면 되는데 공교육에서부터 한 4학년부터 쓰기를 시작해요. 음, 4학년에 쓰기를 시작했는데 그 쓰기라는 게 뭔가 학습과 관련된 이거에 관련된 학습 내용 써와가 아니라 일종의 일기 비슷한 내용을 쓰는데 학교에서 네. 그게 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리플렉션이라고 해서 너가 오늘 학교 생활 하루 한 것 중에서 네가 가장 잘한 일 혹은 좀 개선하고 싶은 일들을 스스로 반추해보는 활동을 하고 그거를 글로 쓰는 활동을 학급 마무리 시간에 그걸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뭔가 오늘 하루의 나를 돌아보는 계기도 주기도 하고, 사실 그런 글쓰기는 좀 부담 없게 할 수 있는 글쓰기잖아요. 뭐 우리처럼 분량이 옛날에 많지는 않을 텐데 매일 쓰는 매일 글쓰기일까요? 쓰는, 이걸 한 줄도 네. 괜찮고요. 두 줄도 네, 괜찮고, 분량이 정해져 좋네요.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음, 2, 3분만 쓰고 놀기도 하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걸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막 엄청나게 분량을 많이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검사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거를 뭔가 하루의 루틴처럼, 끝나는 루틴처럼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글쓰기를 좀 접근을 했고, 제가 가정에서 했던 방식은 뭐냐면, 저는 이제 뉴스토론과 좀 연계하는 방식이었는데, 저는 뉴스토론을 하면서 가능하다면 사실은, 뭐 어린이 뉴스라도, 혹은 언어가 생긴다면 드리는 뉴스라도, 물론 요약본을 제공을 하긴 합니다만, 그 요약된 버전을 아이가 한 번 더 요약해서 얘기해보는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아까 경진님이 왜 독서에서 그런 사실 인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를 읽었을 때도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토픽이 뭔가 핵심 내용이 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멀리 갈 필요는 없지만 대학 논술 시험도요. 사실은 요약하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쵸. 요약 중요하죠. 요약이 너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읽었을 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너무 중요한데 그 내용을 요약해보게 하는 활동을 저는 쓰기로 시켰어요. 음, 그래서 네가 이 뉴스를 읽고 요약을 해보되 그냥 하지 말고 조금 재미를 아까 말씀하신 체험형을 덧붙여서 네가 어린이 기자가 되어서 친구들에게 이 어, 내용을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네가 어린이 기자라면 너희 친구들이 알 만한 어휘를 사용해서 쉽게 한번 뉴스를 써봐. 그래서 아이가 텍스트 뉴스를 쓰고 실제 그거를 리포팅을 해서 녹음하는 것까지 저는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이가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글도 내 친구들이 하려면 어떻게 되지? 라고 좀 재밌게 생각하면서 글을 썼고, 그리고 리포팅도 하다 보니까 뭐 기자 놀이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덩달아 지금은 저희가 애 어렸을 때 녹화된 버전을 보고 있으면 너무, 너무 좋은 추억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자녀가 잘 따라주면 정말 너무너무 좋겠다. 지금 욕심이 나는 활동이라서 어떻게 풀려가야 될까 고민이에요. 네, 엄마가 몰입을 잘 해주시면 돼요. 기자님처럼 대우해주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그게 뭔가 요새 또 뭐 토론 뭐 쓰기 연기해서 스피치도 관심 많이 있으시니까 이게 진짜 엄마표로 해보시기에는 되게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독서 논술로 글을 쓰거나 활동할 때에는 말씀하신 것 같은 요약을 하거나 자기 생각을 쓰는 것들이 특히 저학년, 중학년 정도까지만 해도 그렇게 긴 글 쓰는 걸 목표로 삼지는 않기 때문에 음, 그런 발문, 질문 안에 하나씩 하나씩 답변하는 수순으로 글쓰기 영역을 좀 집어넣어서 활동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조차도 너무 글쓰기 싫어하고 정말 정말 힘들어하고 엄마랑 말만 하고 싶지 글쓰기 싫어하는 케이스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거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긴 해요. 저는 아이와 교환 일기를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물론 아이는 요만큼 씁니다. 전 이만큼 쓰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쓰는 이 내용이 책에 대한 것이든 뉴스에 대한 것이든 함께 겪었던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한 것이든 이만큼 쓴 것을 모델링해서 보여주고
아이가 그거를 읽어보고 자신의 감정을 조금씩 나누고서 음, 대화하듯이 소위 음. 말로 대화하는 거에서 넘어가서 글로 대화하는 교환일기를 작성해 보는 이런 활동도 맞는 아이가 있다면 네, 추천 한번 해볼게요. 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고. 일기 얘기하시니까 저도 이제 토론 수업하는 친구들한테 과제를 내주는 게 저학년 토론,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저학년 친구들 내주는 과제는 토론 일기 쓰기를 제가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수업했던 내용을 오늘 가서 엄마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고 엄마 아빠의 생각과 너의 생각을 정리한 토론 일기를 써봐라고 하거든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수업했던 내용에 부모님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는 마음. 이걸 토픽으로 대화의 소재로 삼아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토론의 어떤 결과를 글로 남기면 자기 생각이 한 번 더 정리되는 게 있거든요. 이런 효과적인 측면에서 토론 일기 쓰기를 시키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해요. 자기 생각만 쓰는 거는 되게 지루할 수 있는데 이 엄마 아빠에게 묻는 오, 과정이 되게 재밌는 거예요. 엄마 얘기를 들어보는. 우리 아빠는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약간 그래서 그렇게 토론 일기를 써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고학년 넘어가면 사실은 고학년이나 중학생까지 넘어간다 그러면 사실은 오늘 토론했던 내용을 한번 조금 사실은 정리해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보통 토론 글쓰기, 뭐 토론 글쓰기 아니어도 네, 글쓰기 기본은 프렙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걸 저는 이제 글쓰기 되게 어려운 친구들한테는 이 기법을 주고, 자, P는 뭔지, R은 뭔지, 그다음에 E는 뭔지, 다시 P는 뭔지, 요거에 맞춰서 너의 주장을 한번 써봐라고 제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네. 아시겠지만 앞에 P는 뭐 포인트라고 해서 내가 주장하는 바, 뭐뭐 해야 합니다. 혹은 뭐뭐 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바고, 이제 R은 이제 reason, 이유를 쓰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다. 라고 본인의 이제 근거들을 제시하는 거가 될 수 있겠고, example 예를 들면 뭐뭐이다. 라고 본인의 예시를 들어주는 활동이고, 다시 이제 마지막 P가 포인트 주장 재확인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아이가 토론 글쓰기, 정리 글쓰기 어려운다 그러면 P, R, E, P를 아예 제시를 해주시고, 첫 번째 P는 뭐 이렇게, 그래서 뭐 R은 이렇게 정리해 보신다면 그거를 좀 익숙하게 만들어 주시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기억하셔서 아이의 뭔가 에세이 쓰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모님이시다. 이번 방학에 그걸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좀 프렙 기법을 이용하시는 것도 논리적인 글쓰기의 어떤 첫 시작, 단추로서는 되게 좋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음. 네. 자, 이제 우리가 독서 토론, 뭐, 논술까지 관련해서 얘기를 다 나눠봤는데, 음. 자, 이번 방학에 또 그거 외에도 우리가 뭐 부모님들께 추천드릴 만한 좀 좋은 활동 같은 거 어떻게 있으실까요? 제가 사실 이번 방학 때 눈여겨서 보고 있는 체험학습 활동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드릴까 싶은데요. 아이가 저학년이기도 하고, 또 관련된 그림책 전시들이 올 겨울에 굉장히 많이 또 있더라고요. 음, 네이버에서 이렇게 전시회 검색하시면은 아래쪽에 현재 전시 중인, 그리고 뭐 어린이 전시, 무료 어, 전시, 네. 각각 지역별로 어떤 어, 전시들이 있는지 검색이 가능해요. 음, 네, 그래서 뭐 서울의 무료 전시 혹은 뮤지컬 같은 것들 검색해서 근처에서 가보실 수 있는 부분들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올 겨울에 그림책 관련해서는 예술의 전당에서 그림책이 참 좋아라는 전시회 지금 네, 음, 지난주에 오픈해가지고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 뭐 유명한 작가분들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도 몇 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네. 가까우시다면은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뮤지컬도 약간씩 가격대가 있기는 한데, 어린이 뮤지컬이 수탕선녀님, 백희나 작가님 그림책 뮤지컬도 하고 있고요. 또, 이거 혹시 너무 읽어보셨을까요? 굉장히 유명하시겠죠? 그럼요. 유명한, 네. 네네, 100층짜리 집 시리즈의 음, 그 이와이 도시오 작가분 음. 뮤지컬도 지금 진행하고 와, 있어서, 이 책을 뮤지컬로 어떻게 만들었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저도 그래서 지금, 어떤 거를 가볼 만할까 이렇게 골라보는 중이에요. 아이가 직접 음, 어떤 전시들, 그런 뮤지컬 혹은 박물관 체험학습할 수 있는 것들을 아이와 함께 찾아보시고 어떤 것들을 하면 어, 좋을지, 가보면 좋을지 논의해보시고 계획 음. 직접 짜보시고 이렇게 가보는 활동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네요. 그러니까 방사 찾아보면 주변에 할 것도 좀 많기도 하고, 그죠? 학년이 바뀌는 시기점이기 때문에 되게 부담을 느끼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학습적으로는 뭐 다음 학기 내년 거를 뭐 선행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되게 많은 계획들을 짜시는 것도 보긴 했는데, 어, 진짜 이 긴 방학이야말로 좀 아이들과 어떤 정서적인 측면에서 유대감을 갖는 거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오늘 제안드린 독서 토론 논술이 어떤 면에서는 학습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저희가 제안드린 방법은 다 뭐 정서적 관계, 뭐 유대감 이런 것들이었고 뭔가 아이의 조금 생각을 단단하게 한다던가 혹은 아이가 앞으로 좀 자기주도를 해가는데 되게 좋은 방법이지 않았나 라고 좀 평가를 해보고요. 조금 겨울방학을 너무 학습에 대한 부담만 느끼지 네. 말고, 예, 조금 좋은 추억을 남기는, 우리 다 키워봐서 알지만 이 시긴 다시 오지 않잖아요, 우리. 그죠? 너무 다음 학기나 뭔가 학습에 대한 불안 많이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부모의 불안이 아이에게 증폭되어 고스란히 전달된다고 하잖아요. 네, 좀 그러니까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음, 삶의 즐거움, 독서의 음, 즐거움, 음, 글쓰기의 즐거움, 토론의 음, 즐거움을 음, 가정에서 부모님도 함께 음. 알고 같이 공유해 가시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즐겁게 하는 것만큼 사실 강력한 무기는 없거든요. 꼭 좀 기억해 네. 주셨으면 좋겠고요. 모쪼록 오늘의 저희가 드린 얘기들이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즐거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